50년 전에 우리가 1,000만 원어치 땅을 사놨다고 하면은 지금 그 자산이 얼마나 됐을까요? 정도가 됐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연예인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장훈 빌딩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살 당시 한 28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부동산 뉴스 빠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땅값이 지난해 4분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지가는 0.96%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가 0.95%였는데 4분기 0.01% 증가했고요. 한 10년간 이상 계속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특히나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지역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지방이 상승의 1, 2, 3위를 모두 평균 이상으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바로 세종시가 3.60%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2위가 부산의 1.24%, 대전이 1.21%, 그리고 광주가 1.04%, 대구가 0.98%, 평균치보다 높은 지방 지역입니다. 참고로 지방은 0.78%였기 때문에 평균 지가가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광역시들과 기타 지방과 편차가 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서울이 1.2%로 1위이기는 합니다만 수도권이 1.08%, 그리고 경기권이 0.95%, 평균 0.96%보다 살짝 떨어졌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 평균치보다 살짝 높았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보다 더 하락세인 곳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인천 지역이나 그 경기권에서는 지방보다 상승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요거에 대한 논평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지가 상승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주택 가격에 대한 또 전망치도 볼 수가 있는데요. 땅 위에다 집을 짓는다라는 팩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것은 주택 가격 상승도 동반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미치는 영향은 지방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 상승 주택 가격 많이 했습니다만 지방의 주택 가격을 봤을 때는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예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평균치보다 웬만한 광역시가 다 지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률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팩트는 지금 이러한 지가 상승은 수십 년간 계속됐다는 거 아시는죠? 참고로 좀 재미삼아 제가 잠깐 알아온 게 있는데요. 전국의 땅값 50년 동안 얼마나 급등했을까? 다른 물가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50년 동안에 4,000배, 400배 아닙니다. 4,000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50년 동안에 4,000배 증가했을 동안에 그럼 GDP는 4배, 쌀값은 45배, 휘발유는 65배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50년 전에 우리가 1,000만 원어치 땅을 사놨다고 하면은 지금 그 자산이 얼마나 됐을까요? 400억 정도가 됐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너무 고점인데 집을 사놓을까 말까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고민 많이 하는데 주택 가격이 우상향을 해서 계속 상승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지가 상승이 계속 되어졌다라는 게 이 기사의 팩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 외국인 집주인세 사고나 작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역대 최고라는 이슈였습니다. 인구 감소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외국인의 어떤 유입에 대해서는 항상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지금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 건축물, 아파트, 단독,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연간 누적 거래가 21,048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지금 경기권이 한 8,000, 그 다음에 서울이 4,000, 인천이 2,000 해서 거의 경기와 수도권이 79%를 차지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지금 외국인의 누적 거래량이 21,048건이라는 것은 지난해보다 한 18.5%가 증가했다라는 증가치수를 보이는데요. 이 증가치수는 2006년 이후 최대 거래치다라고 하는 것들이 팩토겠죠. 2020년으로 봤을 때 한 1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러한
지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규제를 피해가는 틈새였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유입이 많이 돼서 본인들이 거주할 주택까지야 사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거주하는 주택만 있는 건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별로 많이 사들인 건수를 봤을 때 1위가 강남구예요. 강남구가 395건이었고요. 2위가 구로구 368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어떤 노동자가 구로구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거주자들 위주로 사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위가 그 다음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처, 유망 투자처 있죠? 그러면 3위가 서초구 312건이었고요. 영등포구가 306건, 그리고 그 다음에 종로구 272건, 그 다음에 송파구가 256건. 보면은 3대 업무지구라고 하는 3대 중심축 있죠? 영등포, 종로, 강남구 세 곳을 중심으로 투자 위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기 수요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인한테 좀 유리했던 것이, 우리는 뭐 LTV, DTI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고 쉽게 받을 수가 있죠. 특히나 해외 주택이 있어도 그것이 주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취득세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는 2주택이 8%고 3주택이 뭐 12%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외국인에게는 집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고 투자하기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득이 없으면은 대출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국내에 소득이 없어도 그와 무관하게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의 혜택,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러한 특혜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사들인 순위를 봤을 때에도 실거주 위주보다는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에 일조를 했으나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다라는 불평등이 도리어 큰 이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잠깐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유입은 한 222만 명 정도 됩니다. 222만 명이면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오시지 않죠. 충청남도가 228만 9천 명이에요. 아니면 대구가 242만 명. 가늠이 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4.3% 정도 되거든요. 이런 투기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된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경제 생산 활동을 한다는 거는 뭐 좋죠. 그만큼 생산 인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에 이바지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어떤 생산 활동,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출을 해준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그냥 우리의 부동산을 가져가면서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만 하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나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제가 따로 있지 않았을 때는 그 많은 무주택자들에게도 크게 피해가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 주간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20조, 간물주 1,000명, 평균소득 9억 원,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한 20조 정도가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물주라고 한다면은 건물주의 간물주이기 때문에 건물주로 지금 연간 한 뭐 109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 1% 정도죠.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간물주인데 연 평균 9억 원의 임대소득을 얻는다고 합니다. 전체 한 109만 명 건물주들은 평균 임대소득이 1,89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근로소득자의 연평균이 얼마인가 보니 3,744만 원, 즉 딱 절반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우리가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기사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반 정도의 금액이긴 하지만 한 달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 한 157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받는데, 평균 근로소득자는 한 달에 한 312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절 정도가 그냥 들어온다 생각하면은 좀 허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사에 따른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임대 소득자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28%가 5년간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뭐 기사 내용이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탈감을 느끼는 거고 부럽기도 하고, 참고로 연예인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장훈 빌딩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살 당시 한 28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22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참 빌딩이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이 다른 것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부분이 칭찬할 건 아니지만 월로 들어오는 금액 빼고도 건물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임금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출근해야 돈이 나와요. 일 안 하면 안 나와요. 근데 임대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데다가 그 건물의 가치도 높아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간격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소득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의 주간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의 땅값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거, 부동산 투자는 할만하구나, 계속 상승을 하는구나 볼 수 있고요. 외국인도 투자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내 땅에서, 그러니 우리도 임대소득자 한번 되어보는 거 어떨까요? 앞으로 매주 금요일 재미있고 중요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